돼지열병주 일제히 급락, 상승 끝일까? 진짜 이 정도의 이슈가 아주 정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어떤 분들은 이거 무조건 더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끝났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려운 건 강진영 파트너한테 가야 돼요. 이게 제가 우리가 보통 이제 돼지 구제역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네. 보통 문제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건 문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이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수혜를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수혜주로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쵸, 무슨 네. 얘기냐면 사료 먹을 돼지 수가 줄어들면 사료업체들이 맞잖아요. 아프리카 그쵸, 돼지열병으로 네, 좀 돼지 치사량이 높아지고 아니면은 같이 매몰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면 돼지 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팔린다 어차피 사료를 사료가 먹을 돼지가 돼지가 줄어들니까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이번에 방역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거보다 방역을 10배나 더 열심히 해 이것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은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제 돼지고기 가격은 지금 중국에서 이게 발생된 지가 좀 됐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1년 만에 60몇 프로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농가한테는 그럼 돼지고기 관련된 기업들은 또 좋을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판매량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서 네.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실적에 도움이 받을 기업들은 좀 적다라고 생각은 일단 하는데 일단 이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만약에 다시금 이 열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더 튈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의 이슈 자체는 계속해서 저는 봐야 된다는 쪽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국은 이게 일본만 막 퍼지고 있으니까 거의 난리가 났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유럽 쪽을 제가 조사를 좀 했거든요. 네. 조사를 좀 해보니까 얘들 지금 굉장히 웃깁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 이 2018년 4월 20일 날 야생 멧돼지한테 먼저 발생을 했는데 네. 발생되는 거 보자마자 멧돼지 사냥 금지. 왜냐하면 멧돼지 쫓다가 그 멧돼지가 다른 농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그걸 금지를 시키는 모습이 일단 또 보였고요.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더 웃긴 일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보면 폴란드에서는 2014년 2월 달에 이게 딱 발생을 하니까 네. 요즘 뭐 하고 있냐면은 폴란드 정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하고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약 한 1200km 길이에 지금 울타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정부 예산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쵸. 이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이게 막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1200km 정도에 되는 길에 아래로 2m 정도를 파가지고 울타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러면은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수혜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경지대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선 바꾸면은 이게 여기는 폴란드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라면 지금 독일하고 국경지대에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장벽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가만히 보니까 잔반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돼지고기가 오염된 돼지의 고기를 먹어서 이게 걸리는 거더라고요. 오염된 돼지 고기? 돼지의 고기를 먹거나 네. 이게 오염된 돼지하고 접촉을 하거나 네. 이게 분뇨라든지 하는 부분이 접촉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노동자들이 고속도로 이렇게 휴게소에서 네. 소세지를 먹었는데 그 소세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걸린 그 돼지의 소세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버렸더니 거기 근처에 있는 멧돼지가 그걸 먹고 그게 걸려가지고 다른 농가 가서 이걸 막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기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멧돼지가 지금 오염된 지역에서 멧돼지가 있는 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니까 얘들이 지금 이렇게 울타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뉴스 보니까 몇 개 이제 이렇게 고기만 빼곤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무슨 얘기도 하고 있냐면은 사육돼지하고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 48시간 내로 멧돼지를 사냥하고 난 다음에 48시간 내로 자기 가축인 돼지하고는 접촉 금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이동도 아직은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게 이동을 좀 막았다가 다시 풀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유럽에서 막는 게 이 정도로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럽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지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이걸 지금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전염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없앨 수는 있습니다만은 쉽게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야생 멧돼지라든지 하는 부분이 어디로 갈지 한 번씩 우리가 그쵸, 조심도 네. 나타나는데 어디로 갈지 이게 판단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꺼진 한 불이 번으로 아니다. 예,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단지 걱정이 되는 건 뭐가 걱정되냐 하면 이들 종목군들이 우리 저번에 얘기할 때 정치 테마주 매매하듯이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그쵸,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 파동이 만들어져서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단기적으로 한번 팔았다가 다시 이슈가 나오면 조금 높게 사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해서 그런 식으로 단타를 치시는 게 맞지. 이걸 한번 사서 이게 강준혁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10배 안 간다. 꺾인대. 이건 안 된다. 이 사람 덩치를 보니까 돼지 얘기는 잘 맞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아니,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거야? 장기적으로 진짜. 이걸 갖다가 해야 되겠 아니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잘라가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만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네. 이거 만약에 이번에 고점에서 잡았다가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팔기에는 충분히 한번 더 줄 수 있다고 팔수 있는 생각하시고 시간은 줄것 이제 같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강준혁 파트너 얘기할 때 뭐 이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거 저는 뭐 일단은 테마주가 너무 싫어서 저도 싫어요. 네, 잘 몰라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몰라서 오늘 두 분한테 얘기 듣고 좀 알아가야지라는 느낌으로 나왔는데 자, 그런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유럽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그죠? 되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나라 뭐 그 사람들이 더럽고 말고 뭐 이렇게 소매치게 많고 이런 거 말고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게 분명히 국가적인 게 있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써 있는 걸 쭉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바예요. 굉장히 오바를 떨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 보이니까 강준혁 파트너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지금 진짜 위험한 건데 좀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할 때 1,200km의 울타리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원래 네. 처음에 이거 안 했거든요. 네. 이게 원래 이제 업자들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이걸 안 하다가 네. 요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이게 자꾸 이 전염이 자꾸 되는 생기니까. 전염이 되는 이걸 보니까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쉽게 자지러지는 그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뭐 이제 다시 한번 뭐 발병을 해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네, 하면 안 절대 되죠. 아닙니다만, 전 하지만 삼겹살 가능성 자체를 볼 때 음. 낮지 않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호 파트너는 어때요? 아니 근데 그 지금 돼지 열병이 우리나라 어디에서 넘어왔다고 그럽니까? 북한의 얘기가 많죠. 지금.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북한에서 네. 넘어왔다라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이렇게 남북이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철책이 쳐져 있는데 저쪽에는 모르겠고 우리 쪽은 삼중으로 철책이 돼 있거든요. 네. 넘어올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강 쪽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멧돼지 헤엄쳐서 넘어올 수 있는 구간이 그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해서 그 넘어왔다라는 끄트머리에 이게 헤엄쳐서 이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전파가 되는 게 어떤 게 가장 많이 전파가 되냐면 해당 이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는 지역에 있는 노동자가 네. 독일이나 이런 데 일하러 오는데 네. 일하러 올 때 자국의 소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먹다 버리. 왜 이렇게 다 자국의 먹다 버리는 거야? 자국의 소세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먹다가 네. 그걸 버린다든지 했을 때 돼지가 아니면 멧돼지가 이걸 먹고 다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중국 식품 엄청 많잖아요. 돼지고기로 되는 중국 식품이 네. 굉장히 많고 사실은 농가라든지 농촌 가능하네요. 같은 데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한국 노동자들이 안 가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네. 그러면은 충분히 중국에서 가지고 왔던 뭐 제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먹고 돼지한테 먹였을 수도 있고 던졌는데 돼지가 먹은 걸 수도 있고 오늘 그런 식으로 음모론 해가지고 괜찮은데 이 음모론? 아니, 지금 제가 볼 유럽 때는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파가 네. 됐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지금 뭐가 있냐면 휴게소에 네. 소세지 먹고 버리지 말라고 아예 경고판이 붙어 있어요. 그 상당히 제가 볼 때 논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도대체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넘어왔을까? 되네요, 제가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철책 근처에서 있었기 때문에 삼중으로 이렇게 철책이 돼 있고 결론적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구간은 그 멧돼지가 통과할 수 있는 철책이다라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러면은 결국 강 끄트머리나 아니면 네. 바다 쪽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왔거나
그게 더 음모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받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중국 식품이라든지 이게 잠반이라든지 네. 그렇죠. 예, 돼지 잠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파주 지역에 발생해서 연천 지역까지 직경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주 지역에서 어떤 뭐 잠반을 먹인 돼지가 걸렸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걸렸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만 통제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돼지 사료라든지 이런 쪽을 갖다가 멧돼지가 못 가게. 순수하게 이제 사료를 이제 돼지한테 그러니까 먹이 쪽에서만 어느 통제만 있으면 예, 먹이 쪽에. 근데 이제 모르죠. 계속해서 짬반을 먹이 왔는데 이번에 발병해서 사료를 먹인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잠복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잠복기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만약에 그게 발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사료를 투여해서 계속해서 나오면 이제 그거는 일단 실제 이게 뭐 호흡이나 이런 거 공기로 전파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제 통제가 가능하다. 예,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정부 쪽에서도 그런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통제가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아까 이제 말씀대로 이제 짬반을 먹이지 않고 짬반을 먹이지 않고 사료를 주고 나서 일주일 정도에서 네. 만약에 발병 징후가 없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앞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이게 뭐 공기나 다른 어떤 매개체가 아니고 사실 이제 멧돼지라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커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가능하다. 이제 북한 쪽에서 넘어왔다, 멧돼지가 넘어왔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럼 이동훈 파트너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돼지 열병주라고 소위 부르는 예. 이 테마는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까 유럽 네. 쪽으로 했는데 몽골 경우를 보니까 1개월 네. 안에 해소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네. 하는 얘기가 몽골의 케이스를 사실 몽골은 더 강하잖아요. 그쵸. 더 강하고 뭐 사방 천지가 다 터져 있습니다. 사방 천지 멧돼지가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멧돼지가 다음 마을까지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다음 마을까지 네. 가다가 그러니까 천지로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몽골 같은 경우는 1개월 만에 사실 해소했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저께 돼지 열병주 그저께 이제 이렇게 급등 나오고 했는데 사실 일리가 있죠. 예를 들어 돼지 열병이 걸려가지고 돼지 사육두수가 축소된다라고 하면 사육두수 같은 경우는 올라갈 리가 없죠. 사실은 그 대신에 이제 돼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체 식품이라든지 뭐 수산이라든지 오리고기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체 수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암태지 관련된 종목. 예,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돼지열병이 백신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개발할 수 있다라는 나중에 다 죽고 나니 개발하면은 의미가 없죠. 지금 있을 때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조금 저는 투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투기적인 건 맞습니다만 뭔가 해결 구간 쪽 물론 해결되기를 우리 셋 모두 아주 바랍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발병이 없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지는 않죠. 그렇죠.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예. 사회 악적인 종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고 뭔가 테마를 한번 형성을 했었다가 푹 꺼졌기 때문에 혹시 물려 있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도움되기 위해서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이동훈 파트너는 충분히 통제가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쪽에 의견이 좀 더 있으신 거고 저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강준혁 파트너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 더 혹시나 물려 계시다면 팔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